우리나라를 보솥의 나라로 만들어 맛있고 영양가 높은 보솥이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이 차려지게 하시려 언제나 마음 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자욱은 수도의 보솥 연구 기지와 공장들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3년 10월 7일 우리 연구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연구소를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보솥 생산의 공업화를 소경 문고리 잡듯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보솥 공장들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도를 잘할 때 대한 과업, 그리고 대형기술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할 때 대한 과업을 비롯해서 우리 연구소가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좋은 대형 원료를 개발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볏짚, 밀짚, 콩짚 부산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농업 부산물을 보솥 재배 원료를 이용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갈 부산물, 낙하산 껍질, 그리고 남체 최종 부산물을 보솥 재배 기질로 쓰기 위한 그런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볏짚 발효법에 의한 느타리 보솥 공업 재배 기술을 평양 보솥 공장을 비롯한 여러 보솥 생산 단위들에 도입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 보솥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보솥 생산의 과학화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보솥 생산을 위해서 인민들이 실제 구독을 보게 하라는 것이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화하시면서 주신 기본 가업입니다. 2015년 1월 9일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내열성 수지병에 의한 보솥 생산 방법을 받아들인 것을 보시고 많이 만족해하시면서 이런 선진적이고 실리적인 보솥 재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공장 종업원들이 국가 컴퓨터망을 통해서 보솥과 관련한 과학기술 지식도 습득하고 세계적인 보솥 생산 추세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솥 생산을 누리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현재 나달짚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형 원료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 설비들이 정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등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혁명박물관의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들여 키워 당의 도리의 성벽처럼 세워주신 과학자들에 대한 자료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우리 공화국의 첫 박사로 세계적인 과학자로 조국과 인민의 기억 속에 용생하고 있는 계용상 선생도 있습니다. 계용상 선생은 해방 전에 자막연계에 큰 뜻을 품고 누에와 거치 보따리를 지고 여러 나라 국경을 넘나들던 방랑 과학자였습니다. 이러한 그를 위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6년에 경기도 수원에 일꾼들을 보내주셨고 김일성 정합작에서 교편을 잡고 연구활동 벌려나가도록 온갖 운종 어린 조치들을 다 취해주셨습니다. 정말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마음껏 연구사업을 하고 싶던 그의 소원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계용상 선생은 유전학과 육종학 분야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연구 성과들을 많이 이룩했고 또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맞고 생산량이 높은 누의 품종들을 많이 얻어냈습니다. 이러한 그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8년에 우리 공화국의 첫 박사로 교수로 내세워주셨고 또 전쟁 시기에 과학원을 창립해 주실 때는 첫 원사의 칭호도 안겨주셨습니다. 계용상 선생은 무서운 정열가였습니다. 시간이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수염을 깎는 것도 종종 있고난 그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 누에밖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시비하다 못해 나중에는 국가연구원구 유전학의 반동학설이라는 이런 감투까지 씌웠습니다. 바로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理論을 무턱대고 좋다고 하는 사대적인 경향은 백해무익하다고, 그는 자기의理論으로 많은 연구사업을 일으켜서 정말 특출한 공로를 세운 남달리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과학자라고 주체가 확고해선 진짜 조선산이라고 했으면서 그가 아무런 불편도 없이 연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종 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셨습니다. 하기 계용상 선생은 생전에 어떻게 그런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는가 묻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은 나의 스승이시고 오보이시다. 그분의 품속에서는 과학자의 신념도 지켜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기적도 이룩될 수 있었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곤 했습니다. 방랑과학자로 불리우던 계웅상 선생. 정녕 그의 한 생은 위대한 수령의 품속에서만이 과학자의 재능도 꽃피어날 수 있고 세계적인 발명도 이룩할 수 있음을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속에서 우리 공화국 역사에 또렷한 자욱을 새긴 계웅상 선생은 오늘도 조국과 인민의 기억 속에 남아 영생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재방지 능력 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자. 현재 북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태풍 12호에 의해서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강하게 흘러들면서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풍 11호는 이 남쪽의 덥고 습한 이 아열대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결합되어서 이 여러 지역들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렸다면, 이번 태풍 12호는 이 북쪽의 찬 공기의 영향이 없이 이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해서 내일 평안남북도 일부 지역들에서 폭우를 동반해서 많은 비가 내리겠고, 또 일부 지역들에서는 한때 10m 이상의 샘바람도 불 것으로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 태풍 14호가 또 발생을 했는데, 이 태풍 14호가 우리나라로 이동할 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태풍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공작물 이들어가는 두축골입니다. 지난 시기에는 산골물이 막 수로 내려다 나니까 이거 솔직히 적지 않은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이번에 공장 총력량을 집중해서 사방야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불구불한 물길은 고추 표기를 진행하고, 또 골짜기 물들이 합쳐진 데는 골마기를 조성해주고, 그다음에 혼마기도 조성하고, 물길에는 구간마다 물로미단을 조성해줬습니다. 지금 평안북도와 남포시를 비롯한 각지 농업생산 단위들에서 배수관문, 배수문, 배수양수장들을 임의 시각에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농작물의 침수 피해를 철저히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태풍 12호의 피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 관계 부문에서 양수 설비들이 정상 가동을 위해서 이거 식국기관의 일꾼들이 농장을 담당하여 나와가지고 기상 전문가과의 정상적인 연계 속에서 그 양수 설비에 대한 보수 정비와 점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적지 않은 농경지가 해발가가 낮은 거로 해서 큰 물비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12가문의 건양 설비들에 대한 수리 정비를 질적으로 하고, 보조 운동기를 확보해서 부었던 경우에도 수문을 제때 열고 닫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얼리면은 만조 때는 수문을 제때 닫고,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 때는 수문을 제때 열어서 큰 물을 쭉쭉 뽑아내고 있습니다. 각지 농업부문에서는 관계 구조물 보수와 강하천 바닥 파기, 논반 물도랑 가시기 정령을 전반적으로 여의하고 대책하는 사업도 계속 본격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가 유무러 갈 때 하루만 물에 잠겨도 적지 않은 소출 감소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비가 계속 내릴 것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논물관리공들이 침수 위험이 있는 포선들에 한해서 일부 논둑들을 끊어주어서 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 대책하고 있습니다. 작업본의 배수로가 한 2,500m 되는데, 포선이 낮은 데 위치한 구간들이 물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배수로 구간들을 5cm 이상 깊이 파주고 폭도 넓히고 있습니다. 강냉이 포존이 있는 각지 단위들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벌을 받고, 강냉이 수확과 여러 개체 묶어주기도 실정에 맞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뒷구르 강냉이는 이삭이 여무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삭이 무거워지고 키가 다 클 대로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 태풍과 센 바람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게 여러 개체를 묶어줘가지고 서로 지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윗부분을 잘라줘가지고 키를 조절해서 이 센 바람에 의한 피해를 줄이게 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력, 석탄, 채취, 금속, 화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 각급 기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의 생명과 나라의 재벌을 지켜내야 한다는 드높은 각오 밑에 이미 진행한 조직 사업에서 빈틈이 없는가를 계속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서 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이 땅의 귀중한 모든 것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농촌혁명 강령 실현의 초태인 올해에 지방이 변하는 시대를 열어놓기 위해서 농촌 살림집 건설을 완강히 내밀고 있는 황해북도의 소식을 리덕성 특파기자가 현지에서 보내왔습니다. 이 건물이 지난 7월에 새로 일도선 농촌건설 황해북도 지휘부입니다. 그래서 불과 2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자체로 건설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고 또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하는 데서 1차적인 문제인 이 농촌 살림집 건설을 대하는 이곳 지휘부 일꾼들의 그 관점과 입장, 일본세에 우리는 오늘 취재의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지휘부 건설 첫 시작 때 우리가 결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청사 건설이 아니다. 건물의 내부는 물론 책상이나 의자, 이런 비품들과 다크방까지도 모두 경소마건회사를 이용해서 구비하자. 그래서 농촌 살림집 건설의 본보기를 우리 지휘부에서부터 창조하자. 정말 미숙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현재 시건설계원들의 기술 강습도 우리 지휘부에서 매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살림집 건설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제일 큰 몫인 마감 건재료 생산, 여기서 이룩한 성과들도 우리 지휘부에서 보여주기 사업과 경험 공유도 진행해서 모두를 분발시키고 있습니다. 도안의 건설료단들 가운데서 여기 승호군 건설료단 건재중대는 건재료 생산에서는 가장 앞선 단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로 만든 다용도 조립식 벽돌로 일도 세운 이 건물 안에서 이들은 농촌 살림집 건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각종 건재료들을 기술적 지표에 맞게 마음먹은 대로 생산하고 있고 기본은 여기에서 많은 경제적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분리제나 생물탈을 비롯해서 생산에 필요한 원료들은 모두 다 우린 국내산 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문제는 완전히 우린 해결하였습니다. 힘을 넣고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재생용입니다. 실내로 기아 하나만 봐도 이전에는 다 버렸던 구처리 공정이 난문제였던 파기아를 비롯해서 파건재료를 분쇄해가지고 지금은 세멘트와 모래를 절반이나 줄였습니다. 기아의 누름세기도 정전과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경사판, 이건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한 문제인데 제기되는 기술적 난문제들도 자체 기술 역량으로 해결해서 이젠 질적 수준에 원만히 도달했습니다. 올해 기본 성과가 이 색건재료 생산에서 우리가 성공한 겁니다. 이 색벽돌이나 색울타리, 특히는 이 색기야 정말 구가정이 옳지 않았습니다. 70여 차례의 실패를 거듭했고 이 과정에 생물탈 표면 처리한 우리식의 색기야 생산 공정도 확립해서 건물의 용도에 알맞는 각종 색깔의 기아들도 우리가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사련시 농촌살림집 건설이 걸조 마감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 힘을 넣는 것이 질 문제입니다. 질 보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공사 공법들을 모든 건설자들에게 알려줘서 건설자 대중이 한이 알고 이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데 힘을 넣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단계 공정이 이 마감건재 자재들을 지금 건설 현장의 60% 이상 접근시켜서 긴급 수송을 다 끝내놨습니다. 토끼 기르기를 존군중적으로 볼릴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 도안의 모든 청년동맹 조직들이 토끼 기르기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토끼 품평회를 조직해서 도안의 모든 청년동맹 조직들이 우량 품종의 토끼 종자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키우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일반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덮기를 길러보니까 우량종자를 확보하는 문제가 이거 선차적인 문제고 여기에 각종의 사양가리를 따라서야 됩니다. 이거 특히 이 토끼들이 스패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 토끼들이 스패를 받게 되면 토끼 콕시디움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진 가방 공장에만 놓고 봐도 이 병들을 막기 위해서 이거 한밑 뿌리 우리맥을 이거 토끼들에게 정상적으로 주입해주고, 그다음에 건조한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거 통풍 조건을 잘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이거 소독 사업을 강화해서 토끼 기르기에서 이거 응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형제산고육 제산고급중학교에서도 지난 시기에 성과와 경험을 잘 살리면서 토끼 기르기 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파나 또 이거 마늘로서 예방약을 만들어 가지고 옴지인 경우에 그저 3g 정도, 또 새끼인 경우에는 그저 1g 정도 하루 3번 이상 모이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60cm 이 높이에서 콕시딘 병균이 제일 활성화되기 때문에 토끼 풀을 1~2시간 정도 햇빛에 건조시켜서 이 목에 이용함으로써 이 병 발생을 50% 정도 여기서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중체율이 올라가고 폐사율이 지난 시기보다 70%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중앙기관 일군 바드민턴 경기가 태권도 전당과 청춘거리 송구 경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는 80여 개 단위에서 선발된 870여 명의 남녀 선수들이 4계조로 나뉘어서 승자전을 벌이며 조별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권도 전당에서는 1조와 4조에 속한 팀들이, 청춘거리 송구경기관에서는 2조와 3조에 속한 팀들의 복식조가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자기 팀의 전술적 의도를 살리면서 평시에련만 바드민턴 기술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4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1,522만여 명, 사망자는 652만 2천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9월에 들어와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 증가 실태를 분석해 보면 월 초에 60만 명 개선이었던 것이 9일 만에는 30만 명으로 하강했다가 중순에 들면서 다시 60만 명 개선으로 증가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전염병 상황이 약간의 감소 추이를 보이는 반면에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확산 추이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병으로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A.5의 기인으로 했습니다. 한편 세계적 범위에서 코로나 후유증이 심각한 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 국장은 13일 성명을 발표해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에 신속히 대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유럽 지역에서 적어도 1,700만 명이 대류행병 발생 후 첫 2년 동안 후유증을 앓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수백만 명이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악성 전염병 후유증의 심각성을 알게 하며 정부와 보건기관들이 협력해서 해당 연구와 증거 자료에 기초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을 감염 후 피로감과 숨가쁨, 인식능력 저하와 같은 증상들이 장기간 나타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자료에 의하면 유럽 지역에서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후유증 환자가 307% 증가했는데 이것은 2020년 말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에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후유증에 걸릴 확률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2배 높다고 합니다. 여성 3명 중 1명이, 남성 5명 중 1명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사천성에서 지진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11일 현재까지 9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행방불명자 수는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프랑스의 서남부에 위치한 지렁드 현에서 12일 들불이 발생해서 3,200여 헥타르의 토지가 불타버렸습니다. 들불 피해와 관련해서 840명의 주민이 소개됐습니다. 현에서는 올해 여름철에만도 열파에 의한 들불로 3만여 헥타르의 토지가 모수게 됐다고 합니다. 다음, 인도네시아에서 곱등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나라의 환경보호단체는 발리 섬에서 3마리의 곱등어들을 바다에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곱등어들의 지느러미에는 GPS 추적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1년 동안 이 상태를 감시할 수 있으며 그 장치를 이용해서 곱등어들이 아무 때나 보호구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곱등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10년 기한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근 료니오 발생하고 있는 태풍과 그 이동,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8월 이어서 현재까지 4개의 태풍 료니오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태풍 12호입니다. 그리고 어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11호와 이동 경로가 유사하지만은 현재는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해서 아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 12호는 내일 오전경에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저기압으로 약화돼서 바레만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태풍 12호와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변두를 따라 아열대의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흘러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평안북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평안북도, 자강도를 위주로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은 태풍 12호와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변두를 따라 흘러드는 아열대의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폭 내리면서 100m 정도의 많은 비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이 지역들이 폭우주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을 보면은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부 지역에서 50 내지 80mm, 부분적으로는 120mm 정도,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30 내지 70mm, 동해안 지역에서는 5 내지 20mm, 그 밖의 지역은 10 내지 30mm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와 밤 사이에 바닷가를 위주로 해서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고 특히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이 예견되므로 이 지역들이 센바람주의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때문에 폭우와 센바람주의 경보가 내려진 지역의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센바람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해서 산생된 산골물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애써 가꾼 농작물들이 빗바람에 넘어지거나 농경지들이 침수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6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장풍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후려수 아침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후려수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후려수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해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해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서해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